해당 사연은 독일인 바네사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바네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던 언니가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당차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맡았던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는 언니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이긴 순간 언니에게만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조용히 알려줬다더군요. 하지만 언니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던 언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밝았던 언니는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걱정이 앞서더군요. 상담을 받아보거나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했으나 언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기분 전환 삼아 자신이 가보고 싶었던 아시아를 경험하고 싶다면서요. 좋아지려는 작은 시도에 부모님은 기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공부라든가 일 때문에 언니는 여행을 가지 못했었거든요. 언니는 가기 전에 온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싶다며 연락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걱정되었지만 언니가 원하는 것이기에 가족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언니의 선택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5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니는 정말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약속했던 내용이니 연락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던 시기, 다행스럽게도 언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짧은 연락을 한 번 해왔기에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그리고 5개월이 되던 날, 그녀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다만 그 외에 누군가와 길게 연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는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인가 싶었지만 언니가 행복해 보여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녁 식사 시간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언젠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지 불안해하셨어요.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온 남자는 동양의 남자였습니다.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동양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저희는 버벅거리며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시도했더니 오히려 남자는 수준급의 독일어를 보여주더군요. 민망함에 혹시 독일에서 사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독일은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언니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조차도 깜짝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교제 사실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을 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언니와 떨어져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니는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거든요. 언니와 5살 차이가 나기는 했으나 다들 쌍둥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함께 다녔죠. 제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각자의 인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니가 없는 독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서서 그럴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아시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하다는 것이었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아시아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아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인식이 박혀버린 저에게는 바뀔 수 없는 편견이었죠. 그런 나라에 언니가 살 생각이라니.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혹시 남자와 돈이 얽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부모님은 아무 말하지 않으셨으나 저는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그 5개월에 이르는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가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까지 했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런 후진국에서 사는 것보다 독일이 낫지 않냐면서 예비 형부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그 어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안 들리는 것 마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더군요. 언니 또한 예의 없는 제 행동에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냈다면 싸우며 파토내라고 했겠지만 결혼하겠다는 당사자들 앞에서 혼자 난리를 부리는 꼴이 되었죠. 언니는 자신의 선택을 믿어달라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까지 했죠. 저는 언니의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사실 독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울증이 왔었기에 언니는 기분 전환 삼아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여행을 나섰던 겁니다. 세상에서 사라지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언니 앞에 나타났던 것이 형부였던 셈이죠. 저는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그 두 사람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언니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무력하게 만들기도 했고 형부로 인하여 언니가 마음을 잡았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가 없는 독일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한국으로 간 이후로도 연락을 꾸준히 해줬습니다. 저희는 영상통화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저에게 힘을 주던 언니가 곁에 없으니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생각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풍경은 가난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는 감탄만 연발할 따름이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고층 빌딩도 많았고 도로도 흙바닥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가 아시아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하지 않냐면서 웃더군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언니와 형부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던 터라서 언니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빌딩에 주차를 하기에 집